영어 잘하는 MBTI는 과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차입니다. 오늘은 MBTI 성격별 영어 말하기를 누가 더 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와봤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MBT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 설명. MBTI는 4가지 지표를 조합해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합니다. 외향형, 즉 E 유형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 반면 내향형, 즉 I 유형은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며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어때? 여러분들은 E인가요? I인가요? 감각형 S는 현재를 중심으로 한 경험에 관심이 있는 반면 직관형 N은 주어진 정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재해석합니다. 사고하면 뭐가 생각나? 여러분들은 N인가요? S인가요? 사고형 T는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해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감정형 F는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여러분들은 F인가요? T인가요? 판단형 J는 빠르고 합리적이며 목적의식이 뚜렷한데 반면 인식형 P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J인가요? P인가요? 여러분들은 나의 성격이 영어 실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이 연구는요. 성인 영어 학습자의 외재적, 내재적 학습 요인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130명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학습자가 영어를 말할 때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 주요 능력을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발음 등을 평가하고 이거를 다른 학습 요인들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격을 포함해서 영어권 국가에 거주했던 기간이나 아니면 영어 노출 비율, 학습 동기, 영어 자신감 등등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를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MBTI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영어 잘하는 MBTI는 과연 ESFP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설명은 이따가 자세히 하겠고요. 참고로 제 MBTI는요, ISFJ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구 결과 첫 번째는 어휘의 다양도였는데, 즉 복잡성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에는 영어 자신감, 그리고 학습 동기가 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영어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정확성에 대한 건데요. 오류가 있냐 없냐에 따른 항목이에요. 영어권 국가에 살았던 거주 기간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얼마나 거주를 했었는지 에 따라서 문장을 말하는데 오류율이 적었고요. 정확성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희한하게도 외향성은 정확성이랑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사견이지만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인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류율이 상당히 높았고 정확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유창성이었는데요. 말이 끊기냐 안 끊기냐, 말의 속도가 빠르냐,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쓰냐 아니면 새로운 단어를 계속 쓰냐 등등의 유창성 항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던 항목들은 영어권 거주 기간, 영어 노출 비율, 학습 동기, 영어 자신감 이 4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영어 자신감, 이 말의 속도와 그 중간중간에 그 쉼이 없게끔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항목은 발음이었는데요. 발음 정확도나 운율 같은 항목에서는요. 영어권 거주 기간, 그리고 영어 노출 비율, 학습 동기, 그리고 영어 자신감, 유창성 부분이랑 똑같은 4가지 항목이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영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영어 자신감이 영어 말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사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의외로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뭐가 있었냐면은 영어권 거주 기간의 영향보다는 그 거주했던 그 환경이 어땠냐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항목은 외향성이 말하기 능력과 관련성이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외향성이 오히려 더 많은 오류를 범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MBTI, 외향적이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걸 즐기시는 성격들이 많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영어 말하기에 오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는 많지만 이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실수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인데,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I분들보다는 영어 말하기에 조금 더 재능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S와 N분들의 경우에는 생각이 되게 많은 유형으로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S분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말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어를 사용하는데 S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N분들의 경우엔 진짜 실질적인 영어보다는 새로운 영어, 멋있는 영어, 젠지들이 쓰는 영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을 확률이 다소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N과 S 중에는 S인 분들이 조금 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감정형, 사고형, T이신 분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 뭐가 쓰여야 돼 라는 것들이 자기 논리대로라면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이 진짜 실질적인 영어 스피킹에서는 필요하진 않아요. 그에 비해서 F이신 분들은 이런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영어를 이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럼 다른 방식으로 써보자. 이런 약간 배려 차원의 문장 응용력이 실제로 영어 스피킹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제 외운 단어가 이거야. 남들의 신경을 안 쓰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자기 것이 아닌 단어를 쓰면은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요. 영어 실력이 낮은 백패커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F이기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T인 분을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건 저를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J, 계획형과 P, 즉흥형. J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떼기가 조금 어렵고 머뭇거리고 그러는 경우가 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P이신 분들은, 즉흥형이신 분들은 유연하게 말을 하려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어떤 암기에서 오는 게 아닌 자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영어 말하기를 하려는 환경에서 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 그 바뀌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환경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J와 P를 비교해 볼 때는 P분들이 좀 비교적 영어를 하는데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MBTI 유형에 따른 영어 말하기 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 자체도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가 학습을 하고 얼만큼의 노력이 있냐가 영어 실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영어 말하기 실력을 높이는데 남들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내가 ISFJ인데 조금 더 외향적이어지면은 제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사고에 갇혀있고 딱딱딱 스케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면모를 조금은 버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영어를 활용해 보려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은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영어를 잘하려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나 공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누구나 연습을 통한다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구나 라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논문을 읽자마자 MBTI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영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느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